이 장면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데자뷰. 꿈에서 봤나? 싶은 상황들 종종 겪으시죠? 실제로는 처음 겪는 상황인데 경험한 적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 바로 데자뷰입니다. 두 기자님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가끔 신기하게 맞아. 그냥 아무 상황이 아닌데 뭐지 이거? 약간 이럴 때가 있잖아. 아니 도대체 왜 그 데자뷰를 겪는 겁니까? 실제로 60에서 70%의 사람들이 일생에 한 번 이상의 데자뷰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2016년에 영국의 한 대학교 연구진이 데자뷰 현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직접 실험에 나섰습니다. 21명의 실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데자뷰 현상을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 이 과정에서 뇌의 특정 부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했습니다. 침대, 베개, 밤, 꿈 등 잠과 관련된 단어를 들려주면서 잠이라는 단어는 포함시키지 않았는데요. 이후에 놀랍게도 실험 참가자들은 연구진이 낸 퀴즈에서 잠이라는 단어를 들었다고 대답. 그러니까 데자뷰 현상에 일종의 틀린 기억이 삽입된 거라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아니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꿈은 또 무의식의 반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떤 바람을 담아서 이루어질 때 뭔가 느끼는 어떤 행복감? 그런 게 데자뷰 아닐까요? 자, 하지만 과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린 놀라운 사실. 데자뷰 현상이 일어날 때 기억과 관련한 뇌 부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짜? 기억이 아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활성화됐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기억을 바로잡는 의사결정을 위한 영역이 활성화되며 네 기억이 틀렸어! 라고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우리는 너 아니야, 그건 너 잘못했어.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느끼고 신비하게 느끼고 그냥 넘어가잖아. 그렇지. 그렇다면 분명히 꿈속에서 봤던 장면이 현실에서 그대로 발생하는 예지몽. 많은 예언가들이 꿈에서 본 미래, 예지몽을 바탕으로 한 예언들이 신기하게도 현실과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예지몽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2021년 미국 수면의학회에서 48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이들이 꾼 꿈의 25.7%는 임박한 미래의 사건과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꿈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 이 중에 실제로 미래에 발생하는 일과 어느 정도 일치할 확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경험치가 빅데이터가 돼서 내 꿈에 나타나는 거 아닐까? 네. 뭐 그런 것 같기도 해. 일상 속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기이한 현상, 데자뷰와 예지몽. 과연 뇌는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자, 이번엔 두 기자님께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약 9kg의 무거운 추를 몸에 매단 채 물에 떠있기, 요거 가능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1900년대 초. 과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너무나도 쉽게 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물에 가라앉지 않는 능력으로 유명했던 남성, 안젤로 파티코니. 튜브도 구명조끼도 없이 오직 맨몸으로 물에 장시간 떠있던 파티코니. 마치 코르크를 연상케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코르크 인간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자, 그는 실제로 물 위에 뜬 채로 신문을 읽거나 숙면을 취하는 건 기본. 심지어는 무거운 금속 의자에 묶인 채로 강을 헤엄쳐 건너기까지. 물에 절대로 가라앉지 않은 기이한 능력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럼 몸 안에 뭐 불의 옥잠이 있는 건가요? 거의 그 수준이죠. 기포가 있는 거예요. 당시 하버드대 연구원들까지 나서 실험을 진행해 봤는데요. 몸에 약 9kg의 무거운 추를 매달고 물에 들어간 파티코니. 그러나 그는 몸에 무거운 추를 매달고도 보란 듯이 무려 15시간이나 물에 동동 아주 편하게 떠 있었고요. 그에게서 별다른 속임수의 흔적이나 특별한 점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에 가라앉지 않는 코르크 인간, 그 신비한 능력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요. 그는 장기 구조가 보통 사람과 달라서 물에 뜨는 게 분명해요. 하지만 이 이론을 뒷받침할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의문이 끊이질 않자 파티코니가 입장을 발표. 제가 죽기 전에 제 능력에 대한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1931년 그가 급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물에 가라앉지 않는 코르크 인간의 비밀은 영원히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아, 뭘까? 뭔가 능력이 있긴 있었나 보네. 자기가 알았나 보다.
물에 가라앉지 않는 신비로운 능력을 가졌던 코르크 인간. 언젠가 그가 간직했던 비밀을 과학적으로 밝힐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뛰어난 후각으로 폭발물, 마약 탐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개. 그런데 개의 뛰어난 후각은 수차례 과학계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에서 비글 4마리를 8주간 훈련했더니 폐암 환자의 혈청 냄새를 구별. 또 다른 연구팀에선 사람의 땀 냄새를 통해 개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분별한다는 연구 결과까지. 냄새로 질병을 발견하는 개들의 개코 능력 정말 미스터리한데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암 그리고 각종 균을 구분하는 냄새가 과연 따로 있는 걸까요? 우리가 개 후각을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디테일하게 다 나뉘어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병균에도 냄새가 있어야 이걸 맞는 거 아닐까요? 있겠지. 굉장히 신비해요. 왜냐하면 병균 자체가 존재가 굉장히 작잖아.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냄새가 나는 걸까? 개들의 신비한 능력이 증명된 사건이 얼마 전 지난 4월에 발생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의 한 가정집. 데이빗 린지는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외출로 돌아와 그를 본 아내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발이 피투성이야. 할리, 설마 이거 네가 한 짓이야? 린지가 잠든 사이 그의 7개월 된 반려견 할리가 린지의 발가락을 물어뜯은 겁니다. 당시 린지의 발에선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머머머. 이렇게 물어뜯었어요. 주인 발을? 주인 발을. 보통은 주인을 보호하잖아, 강아지들은. 어. 그러니까 왜 발을 물어뜨는 건지, 그리고 왜 몰랐던 건지. 이건 미스터리가 너무 많아요. 뒤늦게 잠에서 깨 깜짝 놀란 린지는 급하게 인근 대학병원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의사가 꺼낸 충격적인 말. 천만다행입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큰일 났을 겁니다. CT 검사 결과 린지의 다리 부분 2개의 동맥이 막히기 일보 직전. 어머머머머.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이 썩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때 린지가 병원에 오지 않았더라면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위급 상황에 이를 뻔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는데 모른 거예요. 아, 감각이. 타고 들어가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세게 물어가지고 알리려고 했던 거야. 그렇죠. 연구에 따르면 중증 당뇨병 환자에게선 연한 과일 향이나 아세톤 향이 나기도 하지만요. 이 냄새는 이불 통해 배출됩니다. 반려견 할리는 대체 어떻게 환부인 발가락을 정확히 알아보고 발가락을 깨문 걸까요? 개는 질병의 냄새를 맡는다. 어느 정도 알려진 얘기지만 정확히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는 미스터리. 일부 전문가들은 개들이 주인의 심리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동화돼 질병의 냄새를 맡는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라는 의견을 냈지만요. 이것 또한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인지 과학적으로 아직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냄새로 질병을 찾아내는 개. 과연 그 신비한 능력은 어디까지일까요? 지난 2016년 폴란드 브로츠와프주의 한 병원. 경비원이 영안실을 지나던 중 영안실에서 들린 정체불명의 소리. 자,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나선 경비원은 떨리는 손으로 영안실 냉동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덮을 것 좀 주세요. 여기 너무 추워요. 영안실이라며. 자, 말을 건 사람은 몇 시간 전에 사망 선고를 받은 20대 청년 카밀이었습니다. 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멈췄던 심장이 몇 시간 후 다시 뛰는 기적. 자, 과학적으로는 절대 설명 불가능한 미스터리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 사건 당일 카밀은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서 보드카를 마셨는데요. 그런데 과음을 했던 탓일까요? 카밀은 술집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절. 그리고 심장마비가 찾아왔습니다. 자, 카밀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고 의료진들은 포기하지 않고 수차례 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결국 심장박동이 돌아오지 않아 사망 선고를 받았고요. 숨이 끊어진 카밀의 시신은 영안실의 냉동고로 옮겨졌던 건데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몇 시간 뒤 맙소사, 그는 분명 죽었다고요. 대체 어떻게 살아난 거죠? 의료진조차 혼란에 빠뜨린 카밀의 부활. 공식적으로 사망 판정까지 받았던 카밀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는지는 규명할 수 없었지만요. 카밀은 당장 퇴원을 해도 될 정도로 건강했다고 합니다. 뭐야?
아 이게 심장이 멈췄던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몇 분도 아니고 몇 시간 만에 심장이 다시 뛰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담당 의사는 병원을 떠나는 카밀에게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말 것을 당부했지만요. 제 부활을 기념해서 축하를 들어야죠. 카밀은 이렇게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또다시 술집에 가서 축하주를 마셨다고.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영안실 냉동고에서 되살아난 남자. 의사들조차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는데요. 자, 분명히 멈췄던 그 심장이 대체 어떻게 다시 뛸 수 있었던 걸까요? 이번 특종은 식물학자들의 최대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뭔데 난제라 그러지? 어려워요. 자 여러분 이 사진처럼 울창한 숲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을 때 이런 생각 하시지 않나요? 아, 나뭇잎이 이렇게 우거졌는데 어떻게 하늘이 보이지? 울창한 숲에서 마치 일부러 영역을 나눠놓은 것처럼 서로 닿지 않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나무들. 1920년대 처음 기록된 수관 기피 현상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소나무도 대표적인 수관 기피의 수종입니다. 수관 기피는 주로 키가 큰 나무들, 그리고 주로 같은 종의 나무 사이에서 관찰이 되고요. 심지어 한 그루의 나무에서 뻗어나온 서로 다른 가지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이 신비한 현상에 대한 식물학자들의 추측은 천차만별인데요. 우선 유력한 첫 번째 가설, 식물들이 골고루 햇빛을 받기 위해서다. 식물은 원적 외선을 감지해 다른 식물이 자신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식물들끼리 생존 본능이 발동, 서로 방해받지 않고 햇빛을 잘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정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거야, 이거. 두 번째 가설은 바람이 부는 환경에 적응한 결과다. 꼭대기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서로 부딪히며 마모가 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가지치기가 된 게 아닐까요? 이런 추측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식물학자가 수관 기피 현상의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연구했지만 현재까지도 어떤 근거로 수관 기피 현상이 일어나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도 밝혀내지 못한 복잡 미묘한 자연의 신비, 나무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현상, 식물들도 일정 거리를 둬야 안전하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던 걸까요? 어쩌면 식물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지능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과학 상식을 테스트하겠습니다. 뉴턴이 발견했다는 중력은 무엇이죠? 중력은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질량을 가진 두 개 물체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어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 야, 이거 정확한데? 와, 이거는 놀랍다. 나 이거 설명. 나를 얼마나 바보로 알고 있는 거야? 실제로 보여준 모습으로 판단한 겁니다. 지금 표정이 와. 1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거만한 거 알고 있어요. 그만하네. 우리의 과학 상식으로는 이 중력 때문에 지구에서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계 혼란을 가져다 준 과학 상식을 파괴할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와. Starting line on the road. You were supposed to put your car.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오르막길을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깨비 도로네. 저건 실제 오르막이야, 그럼? 착시잖아. 저 드라이브로 해놓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살짝 기어가 저단으로 걸려 있어. 아닙니다. 왜 기어를 안 찍었죠? 요즘 차는 전혀 자동 아닙니다. 자동이면 엑셀 놔도 앞으로 가잖아. 왜 기어를 안 찍었냐고. 전혀 아닙니다. 몰래 엑셀을 밟는 건가요? 아니면 기어를 넣은 건가요? 아닙니다. 분명 기어를 중립에 놓고 있는데 네. 중력을 무시하고 우리의 과학 상식에 혼돈을 주며 언덕을 스스로 거슬러 올라가는 차량. 이곳은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그래비티 힐, 일명 중력을 거스르는 도로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곳을 방문해 내 차가 고장난 줄 알았다. 뭔가에 홀린 것 같았다. 차가 끌어당겨지는 느낌이라며 경험담을 전하곤 하는데요. 아니 근데 착시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수평계의 버블 위치가 이곳이 실제로 오르막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르막이야 오르막. 뿐만 아니라 그래비티 힐을 찾은 사람들에 따르면 차의 GPS 계기판이 저절로 움직이는 등 과학 상식을 파괴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근에서 버스 사고를 당한 아이들의 원혼이나
익사한 여성의 원혼이 어머, 차를 끌어당긴다는 초자연 현상설 혹은 지하 광물 퇴적물이 차를 끌어당길 만큼 자기력을 방출하고 있다는 자기력설 등 다양한 가설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네. 물귀신설이 제일 시도 아니고 설득력인데. 기울기가 저렇다는 거는 좀 설명이 안 되네요, 진짜. 과학을 거스른 혼란의 도로. 과학자들은 그 비밀을 풀 수 있을까요? 자, 서로 다른 시대를 사는 두 사람의 운명이 같은 패턴으로 흐른다. 자, 과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지만 우연으로 치부하기는 너무나도 기묘한 사실에 근거한 평행이론. 전직 미국 대통령의 링컨과 케네디의 100년 주기 평행이론. 자, 100년 차이로 하원 의원 당선, 100년 차이로 대통령 당선. 그리고 두 대통령은 금요일에 총격을 받고 암살당한 비극적인 죽음까지 너무나 닮았는데요. 우와. 아니, 그러니까 뭐 100여 년 만에 이게 아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대충 이게 아니라 진짜 100 딱 떨어져요. 너무 신기하잖아. 자, 평행 이론을 의심하는 분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이야기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6년 출생의 프랑스 출신 소피 제르맹, 1850년 출생의 러시아 출신 소피아 코발렙스카야. 자, 소피아의 평행 이론. 첫 번째, 위장 입학. 학교에서 전문 교육을 받고 싶었던 두 사람. 학칙상 입학 자격이 되지 않았지만 1794년 프랑스대 엘리트 양성을 위해 최고의 명문 공학 계열 학교가 개교했을 때 소피는 이 학교 학생인 르블랑의 이름을 차용. 그렇게 서면을 통해 수업을 받으며 위장 입학을 했고요. 1867년 독일 대학에 입학하고 싶었던 소피아는 위장 결혼을 선택. 가짜 남편에게 허락받은 곳으로 위장의 대학에 입학. 똑같네. 두 사람이 똑같이 열망했던 학문은 바로 수학. 소피아의 평행이론 두 번째, 천재적인 수학적 재능입니다. 1816년 소피는 탄성학 논문으로 파리 과학 아카데미 사상 최초의 여성 수학자로 선정. 그리고 소피아는 1874년 수학계에서는 유명한 코시 코발레스카야 정리를 일반화해 유럽 최초 여성 수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는데요. 그 이전엔 소피아처럼 두각을 드러낸 천재 여성 수학자가 없었습니다. 너무 묘한데요? 그리고 엄청난 수학자라는 업적을 낸 것도 비슷합니다. 그러네. 소피하고. 자, 소피아의 평행이론 세 번째, 모국의 외면. 1889년 프랑스 에펠탑의 동판에 에펠탑 건설의 기반을 마련한 위대한 학자들의 이름을 새길 때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높은 철탑 건설에 중요한 탄성학의 기박을 닦은 인물, 소피의 이름은 제외되었는데요. 그리고 소피아는 수학 박사 학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모국인 러시아의 대학들은 그녀의 강의를 거절. 모국에서는 수학자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이건 진짜 평행 이론인가? 존재하는 건가요? 자,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두 사람의 닮은 운명. 정말 평행 이론은 존재하는 걸까요?